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바닥 탈출 이유, 지지 저항대 가격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수급상으로는 신규 매수대 공매도 저항 간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전일 대비해서는 3% 하락해서 44,200원의 정규장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이제 몇 년간 보면 이제 하반기에는 결국 에즈모에서 인터뷰 기사라든지 이번에 이제 뭐 엘레바라든지 항서제약의 에즈모에서 발표 소식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기사에 보면 에즈모 관련되는 부분 폐막에서 상반기에 이제 아스코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AACR, AACR이 먼저 이제 4월달에 있고 이제 5월달 이후에 아스코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AACR은 이제 전임상이라든지 초기 임상 단계에 관련되는 이제 발표들이 대부분 있고, 이 아스코 쪽에서는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이 중점으로 좀 다뤄지는 아마케고요. 하반기에 이제 에즈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HLB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에스모에서 좋은 발표들을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계속되고 있고, 이번에도 리보세라닉 관련되어서 기반에서 7건의 임상이 공개되었고요. 이 중에서 2건은 프라퍼드 페이퍼에 채택이 될 만큼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 간세포암 수술 전후에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고용암 쪽에서 간암이 아니라 이 흉선 상피 종양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효과를 보이면서, 특히나 이제 이 흉선 상피 종양 관련되는 부분은 레이트 브레이크 F3에 선정될 만큼 굉장히 이제 리보세라닙의 확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기대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전후에 이제 이 부분들의 어떤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참조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간암 치료의 가이드라인에 이제 뭐 표를 보면 HCC에 보통 우리가 이제 전신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초기 단계가 아니어서 뭐 전이라든지 재발을 했을 때 사용하는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도표를 보셔도 초기 단계에 이제 그 징후들이 보면 리섹션이라든지 로컬제 아플레이션 뭐 이런 부분들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관련되는 부분, 뭐 절제, 아니면 이제 리브 트랜스플레이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 이식, 이런 부분은 이제 초기에 이제 국소요법 같은 경우는 완치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베리 얼리 스테이지라든지 얼리 스테이지 단계에서 이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양의 크기도 뭐 3cm 미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 이제 이 이제 스테이지가 발달되면 될수록 이제 보면 과거에는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뭐 쓴다든지 이제 수술이 조금 여의치 않았을 때는 테이스 요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보면 뒤에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뭐 소라페님 아니면 시스테마틱 테라픽 트라이얼 시도를 한다, 이제 전신 치료제를 쓰는 부분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전신 치료제로 사용되는 치료제들이 국소 치료제까지도 확장을 한다, 이 말이죠. 과거에는 이제 수술하고 리섹션 하는데, 수술 전후에도 이 전신 치료제가, 예전에는 이제 세포 치료, 그러니까 세포독성 치료제, 항암제를 많이 이제 썼던 부분에서 전신 치료제들이 국소 치료 용법까지 하게 되면 시장 규모 자체가 인디케이션 확장에 버금갈 만큼 매출단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되기 때문에 신약 개발사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약물의 확장을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어떤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치료 옵션에도 전신치료제가 사용된다. 이거는 리보세인과 캄데니즘마뿐만 아니라 뭐 그 소라페닙이나 렘바티닙이라든지 로슈 제품이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하는 어떤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번 에즈모에서 리보세란 기반의 임상에서도 이 확장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고 있음을 임상학적으로 또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텐셜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좋은 어떤 이야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에 나왔던 뭐 기사 계속 이제 어저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세포암 타킷 수술 전후 예전에는 이제 수술 전에 하는 그 다음에 수술 전에 하는 부분들은 그 종양의 크기가 너무 크면 이제 수술을 리섹션을 못하기 때문에 종양의 크기를 낮추는 부분의 효과로 여기 이제 free of rate라 보면 수술 전과 수술 그다음 수술 후까지 다 포함하는 어떤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는 그런 부분이고 수술 후에는 잔존암이라든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제 리보세린과 캄네이주맙을 썼을 때 이 무사건 생존 기간은 사망,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기타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 전에 관련되는 뭐 실패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한 기존에 이제 OS 값이라든지 PFS 값은 사망을 중심으로 했을 때 대비한 부분이고 이 무사건 생존 기간에서 그 사건이라고 앞에 말씀드렸던 사망이라든지 뭐 간의 실패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중환값 관련되는 부분들이 소라페닙 대비해서 아니 수술 단독 했을 때보다 그 지표들이 높게 나왔다. 중환값이라든지 병약적 반응률이 높았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뭐 전향적인 결과가 에즈모에서 발표되었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흐름들이 좀 괜찮았죠. 에즈모를 앞두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제는 강한 어떤 상승을 보였고 연속적인 상승이 오늘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지지 가격들을 해주면서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세 흐름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보여주고 있고 홍콩시장에서도 약보합권 3분기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이제 항서제약 주가 흐름들은 좀 프렛형으로 지금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수급상에서는 어제 600만 주 넘게 일단 거래가 나와서 이 부분들이 오늘도 최소한 200만 주 이상 뭐 500만 주, 1000만 주가 터지면 좀 이제 바닥에 대한 어떤 부분의 탈출 어떤 시도가 좀 더 명확해지는 어떤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거래를 다시 좀 줄였어요. 그래서 100만 주는 이제 넘어갔고 130만 주에서 공매도 거래는 어제보다 줄었고 이제 비중은 이제 7% 어제는 뭐 거래량이 600만 주니까 상당히 이제 큰 거래가 벌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공매도 이제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550만 주대거든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흐름에서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내일 정도 확인되는 부분이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 흐름들을 봐야 되겠고 이후에도 이제 거래가 증가되었을 때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이 커버링과 신규 매수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같이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급등으로 나오는 어떤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제 공매도 쪽에서는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이 한 3배 정도로 상한보다 좀 늘면서 다시 좀 쌓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제 46,000원대 그리고 종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아침에 이제 그 9시 전에 이제 프리마켓에서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갭다운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10시 넘어서 이제 아침에 이제 시가를 돌파하는 시도를 한번 보였다가 거래가 늘지 않으면서 다시 이제 장 초반에 저점이 43,900원이고 요 이제 저점 부근을 5장에 다시 확인하면서 44,200원에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200원 정도 올랐어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 계속 이제 공매도 쪽이 현물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흐름에서 오늘도 프로그램 쪽에서는 27만 주로 저항이 계속 느껴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외국계 공매도 중심에는 현물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기관도 오늘은 살짝 매도를 했고요. 개인들은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창구 쪽을 보시게 되면 공모도 창구의 저항이 계속 보입니다. 모건, 신한, JP모건, 한국투자증권. 근데 신규 매수에서 이제 어디가 들어오느냐? 삼성이 이제 지난주에 들어왔다가 어제 매도하면서 오늘은 소폭의 어떤 매수로 이제 두각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 이제 단기 창구는 키움 뭐 미래 이런 쪽에서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KB증권이 오늘 또 이제 25,000주 조금이지만 큰 폭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제 KB증권도 어제 좀 사라졌다가 다시 또 매수 대신 뭐 이런 데서 이제 기간적으로 추정되는 어떤 매수 창구에서 조금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일단 전형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 탈출의 어떤 시그널을 일봉상에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 파라볼릭의 이제 추세 전환을 보여주면서 어제 이제 강력한 양봉을 거래량 600만 주로 일단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저항대 9월달에 이제 박스권 상단이 43,100원인데 이 부분이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어제 양봉의 시가 라인이 42,000원이니까 뭐 한 43,000원, 44,000원 요 구간 자체 그러니까 이 양봉의 시가가 훼손되지 않고 요 이제 9월 달에 이제 고점 부근 여기 이제 돌파되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박스권 상단의 지지 흐름으로 보여주면서 3월 달에 클래스 2 되었을 때 나왔던 가격이 46,800원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넘어가고 주봉상의 어떤 저항대 파라볼릭자로 이제 오늘 어제 이제 흐름이 좀 나왔던 가격이 보면 48,000원대입니다.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은 주봉 라인에서 보시게 되면 5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이 이제 윗단으로 또 이제 저항대가 있는 부분이고요. 46,000원대 이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저항대를 지지선을 기반으로 거래가 늘면서 올라치는 모습이 보이느냐가 이제 남아있는 10월달의 흐름 10월달에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 양봉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달에 월봉상의 이제 시가 라인이 46,900, 그러니까 46,950은 월봉 라인의 시가 저항이고 일봉 라인에서는 3월달에 어떤 그다음 9월달에 내려갔을 때 어떤 저항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서 전투가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뚫리면 5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이 다음 때 이제 저항대가 있는 거고요. 월봉상에서 중기 라인에 이제 이런 부분의 저항대가 이제 끝나고 나면 피보나치 낙폭과대 가격 6만원대 회복 여부가 이제 중기적으로 이제 중요한 구간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이제 연말까지 흐르면서 위로는 이제 저항대 극복들을 어떻게 하면서 해야 이제 그 윗단에 이 3월 달에 나왔던 저항대 8만원 윗단까지 이제 흐름이 나올지 여부는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야 되는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로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설명은 이어지는 영상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